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91강으로 육식갑자의 51번째인 갑인일에 태어난 사람 갑인일주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갑목과 인목 즉 목기만으로 이루어진 갑인일주의 성정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지지인 인목과 그리고 양의 정간인 갑목의 어우러져서 만든 갑인일주는 인이 갑목을 보아서 비견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걸록지 즉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인목의 지장간 내에는 무토와 병화와 그리고 갑목이 지장간 내에 각각 자리하고 있고, 지장간에 자리하고 있는 무토는 갑목을 보아서 편재에 해당하면서 인목에서는 12운성으로 장생지 즉 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병화는 갑목을 보아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인목에서는 12운성으로서 무토와 마찬가지로 장생지 즉 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갑목은 천간의 갑목과 같은 것으로서 비견이 되고, 인목을 보면은 걸록지 즉 녹지에 놓이게 12운성으로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갑인일주를 하나씩 자세하게 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갑인일주의 갑목은 참천하여서 하늘을 향하는 높은 기상이며, 또 갑목은 우레로서 내성 같은 큰 소리를 나타냅니다. 갑목은 대립목으로 부의 숲을 이루는 근본이 되겠으며, 대들보로서 큰 일의 기둥으로서 주요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갑목은 곡직으로 막힘이 있을 때는 곡행하는 묘의 효용이 있고, 전행하는 힘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위로 뚫고 올라가는 힘은 따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갑목에게는 활인지상으로서 주위를 살피어 약하고 낮은 자를 도우는 자애로움이 있고, 동량의 지상으로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인재로서 효용을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갑목을 동물로는 여우에 비유하여 독행하는 혼자서 다니는 성향으로서 독립심이 강한 자수성가형의 사람이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모임과 단체를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은 회사를 운영해가는 통솔력과 지혜가 있는 우두머리의 상이기도 합니다. 또 인목은 삼양삼음의 봄이 시작되는 초기의 정월달입니다. 인목이 사화와 신금을 동시에 보면은 시작인 생지의 삼합 삼형살로서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삼명통해에서는 인목을 강곡으로 표현하여서, 인목은 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이 있는 계곡으로서 풍요와 아름다움과 멋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목은 강궁의 동북 방향입니다. 또 인목은 창고를 나타내어서 물건을 쌓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인목이 사주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인목은 변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장소의 의미로서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직업의 변화가 잦고 부동산의 변동 등이 많아서 부동산이 확대되어 가고 또 많아지고 넓어져 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갑인은 갑목으로서의 인덕이 있기에 다정다감한 사람이며 정의감과 의협심 또한 남다른 것이며 계곡을 지배하는 백수의 어떤으로서 온갖 동물의 어떤 으로서 독선하는 기질이 있는 덕장이지만은 춘목이 자라서 봄의 나무가 자라서 대들보가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의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늦은 발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임목은 비식제로 나아가는 진기의 상이며 광명지상이기도 합니다. 임목은 지천태로서 땅과 하늘을 빛내는 것이며 또 임목에는 밝음과 양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또 임목은 청권성으로서 큰 권세를 의미하는 바 자존심과 출세의 야욕과 야망을 꿈꾸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갑인일주와 더불어 병진일주 그리고 무진일주, 경진, 임술일주는 일덕격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일덕격의 일주입니다. 일덕격 일주는 인정이 많고 생각이 건전한 편입니다. 또 갑인일주와 더불어 을묘, 경신, 신유일주는 일지에 정록을 놓아서 하늘이 내리는 녹이 있는 사람이며 유산상속은 부실하지만은 자수성가형으로서 재와 복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록과 일덕격의 일주라도 형충파해되거나 재관이 왕해져서 신약의 명이 되거나 또 재관과 합하거나 공망되거나 또는 진과 술의 개강을 만나면 재와 록은 감해지고 또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명이나 운에서 신앙이 되거나 일덕이 취합되어 모인다면은 그러니까 명식의 일덕의 어떤 자가 연이나 월이나 시에 많이 모인다면은 재록은 두터워져 부유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좋지 않은 재관이 가임되어 중가될 때는 많아질 때는 재관이 많아질 때는 추심하여서 다시 생각하여서 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일덕격이 신앙의 운을 벗어나서 세태의 길로 갈 때 개강살이 와서 충격하는 형충하는 운이 온다면은 양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좋고 나쁜 것으로 선과 악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만일에 여지껏 발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대발하게 되고 신앙으로서 발복을 한 사람이라면은 개강살의 대운에서는 절망하는 명이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인 일주는 가녀지동이기 때문에 항고집하는 사람이며 배우자궁마저도 비견이 대신하여서 유아독존하는 격으로서 배우자 재성을 쌍으로 극하기 때문에 부부운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갑인은 자축 인성 공망이라서 학문이 깊을 수 없고 재성 공망으로서 부친의 덕 또한 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갑목 인의 호랑이는 돌발적인 스타일의 인권성 권력욕이기에 과도한 욕심으로 인하여 이를 거르칠 수 있기에 내면의 수양을 쌓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갑인 일주의 지장간에는 비식재인 갑병무가 자리하여서 비견이 녹지를 얻어 자존감, 리더십, 주체성이 목의 일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식신이 장생하여서 탐구심과 호기심이 있으며 편재도 장생으로서 제복이 있음을 나타내면서 재능이 넘치고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갑인일주는 자존심이 갑이며 재능을 바탕으로 먹거리를 찾아서 큰 돈과 권력을 꿈꾸는 자수성가형 리더형 인물로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인일주가 남명일 경우에, 즉 남자일 경우에 배우자 무토 편재는 무인장생지로서 매력과 그리고 능력이 있는 배우자와 인연할 수 있으며, 또 그 무인은 평관으로 야망과 권력과 재적인 능력도 겸비한 처이기 때문에 가주가 되기 쉬운 것으로서 가녀지동인 명주와는 서로의 자존감을 내세우기 때문에 합을 이루기 사실상 어려워서 이별하기가 쉽게 됩니다. 갑인일주에서 자식을 경금평관으로 종하여 보면은 경인이 되고, 절지의 안전이 자식이 칠살과 절지를 보아서 자식 복은 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친을 임수편인으로 종하면 임인은 식상으로서 병지 역마에 놓여 재화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건실하고 자상한 모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갑인 일주는 자축 인성과 재성인 공망으로서 재성공망이기 때문에 모친을 가까이 모시기는 힘들며 공망이기에 또 큰 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또 갑인 일주는 비견이 녹지에 있기 때문에 자하기 때문에 형제 중에 괜찮은 형제가 있다고 보며 형제의 덕 또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부친은 무토 편재에 자하여서 무인의 위치에 놓인 것으로 능력이 있는 부친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토 편재는 현침을 가까이 하여서 신액으로 인하여 몸이 약하거나 고생하는 인연으로 보기도 합니다. 갑인일주 여명의 경우에는 가녀지동으로서 배우자 궁에 형제가 있는 모양으로 배우자보다는 형제가 우선인 경우가 많아서 형제와 동조하기 쉽고, 심지어는 친구가 동조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역시 현침이 들어서 남편이 몸이 아플 수 있고, 아니면은 배우자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나에게 그 말이 침이 되어서 마음에 꼽힐 수도 있겠습니다. 배우자 남편은 칠살의 경인으로 절지에 종하는 인연이 되어 갑인일주 여명은 배우자 복이 부실하여 독립하거나 가주의 명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또 갑인일주 여명의 경우에 자식은 병화식신으로 장생에 종하여서 현달한 자식을 볼 수 있는 명이며, 모친은 임수편인으로 임인이라 일지식신을 놓으니 의식주가 여유로운 모친임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임인은 병의 역마지에 놓여서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동이 많은 사람으로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친은 무인 편재로서 능력 있는 부친임을 짐작하고, 두 개의 현침이 존재하여서 환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현침의 상을 적용한 어류계나 아니면은 예능계의 직업을 가진 부친일 수도 있겠습니다. 갑인일주는
복성기인에 해당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복성기인은 수와 복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서 복성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현대는 재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복성기인의 유무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점차로 높아만 가는 중입니다. 복성기인을 보면은 갑인, 을축, 병자, 정유, 무신, 기미, 경오, 신사, 임진, 계묘가 복성기인에 해당합니다. 복성기인이 연주가 복성기인의 연주가 복성이면은 조상의 음덕과 유복한 어린 시절을 의미하고 나타내며, 그리고 월주가 복성이면은 부모의 도움으로 보고, 부모가 그러니까 괜찮은 부모를 만난 사람으로 보고, 일주가 복성이면은 자수성가하여 성공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가 복성이면은 말년의 건강과 복을 의미하고, 또 자식의 복을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갑인 일주에 유금이 명식에 있거나 만일에 없는 경우에 운에서 유금이 온다면은 유와 인의 조합을 이루어서 원진살이 되고, 미토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 운에서 미토가 온다면은 미와 인의 조합이 되어서 기문관살이 성립하게 됩니다. 원진살을 보면은 원진살은 유와 인의 조합이며, 기문관살은 미와 인의 조합이 기문관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진살은 상대와 가까이 하면은 정오의 감정이 생기고, 멀리 떨어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원진살이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원진살은 이별과 별거, 이혼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진살은 연주를 보기도 하지만 띠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보기도 하지만 일주를 보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원진살은 남녀 궁합은 물론 대인관계를 보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아도 효용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기문관살은 기가 문관에 붙었다는 것으로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으로서 정신적으로 몰두하거나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을 놓아버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몰두하거나 집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와 반대로 정신을 놓아버리는 상태가 즉 기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이사가 불통이 되면서 쌓여있던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하는 폭력을 띠는 살성이기도 합니다. 기문은 사주 오형의 치우침이나 조후의 부조화나 아니면 사주 내의 수와 화, 그렇지 않으면 금과 목의 상전, 서로가 투쟁하는 것, 그리고 관과 인이 전혀 없거나 약할 때 기문관살이 발현되고, 특히 기문관살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두 마음과 반발심 등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불안, 불면증, 그리고 강한 집착력, 그리고 정신분열증, 빙의,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분노 조절 장애 등 현대병의 현상들이 기문관살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갑인 일주는 탕화살이 될 수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탕화살은 불과 물에 의한 재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약물에 의한 중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탕화는 불과 물의 물상 외에도 감정의 북받침을 나타내어서 일순간에 감정이 끓는다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분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화살 자체만으로는 살성이 약하지만은 기문관살인 자유, 추고, 진해, 미인, 술사, 신묘 등의 조합이 되어서 기문관살이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원진살인 즉 유인, 축오, 그리고 진해, 자미, 술사, 신묘 등의 조합되어서 원진살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형충이 겹쳐 있고 일주에 근이 없거나 운에서 형충을 받을 때는 강하게 작용하는 살성입니다. 또 당화살이 있으면은 약사나 그리고 또 소방관, 화공약품 등에 관련하면은 살성이 대체되기도 합니다. 또 이 업에 종사하는 자는 의외로 당화살을 가진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갑인일주 외에 갑인일주도 포함하지만은 갑인일주 외에 인일생, 인일에 난 사람이 인일이 있는 명식에 사화나 신금이 있거나 또 미로 기문이 되거나 유금으로 원진살이 겹치게 되면서 또 일간이 대운과 세운에서 극을 당하는 운이 올 때는 그 흉위가 아주 크게 오게 됩니다.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갑인일주는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고란은 외로움이 우는 난세이며 상상의 새로서 봉황과 닮은 오색을 가진 새입니다.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는 갑인, 을사, 병호, 정사, 무오, 무신, 기유, 신해, 임자 일주가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고란일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주 자체가 중화되지 못하고 극히 신강하거나 아니면 극히 반대로 극히 신약하거나 또 격국이 좋지 못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신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와 생리사별할 가능성이 높고 유난히 외로움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부부 간의 화합이 힘들어서 독수공방하게 됩니다. 또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외간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고란은 배우자가 무능해서 부득이하게 자신이 직업을 갖게 되고 가주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주에 재관이 잘 구비되어 있는 명조라면은 고란이 있어도 고란의 영향이 적으며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갑인 일주는 또 음욕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음욕살은 홍념살과 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자신을 멋지고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어서 연예계나 대중매체 아니면 또 예술계, 정치인, 사회자 등의 화려함이 드러나지만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화류계, 호스트바, 제비, 꽃뱀, 사기꾼과 같이 주색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배우자와의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갑인, 을묘, 정미, 무술, 기미, 경신, 개축은 음욕살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또 음욕살을 가지면은 존칭과 처자와 인연이 박하고 고생한다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명은 배우자와의 인연이 단절된다는 뜻이 있고 여명은 부모와의 인연이 박한 암시가 있으며 생시에 있다면 남녀 모두
자녀의 신상 문제로 고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갑인 일주는 남년살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지장간에 일간의 편제를 암장하고 있는 일주로서 배우자 몰래 정분이 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주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년살은 갑인, 갑신, 정축, 무신, 기축, 신미, 임인, 개미 일주가 즉 남년살의 일주입니다. 도화살이 왕한 여명과 인연을 한다면은 망신을 살 우려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갑인 일주는 간여지동이며 그리고 일덕격의 일주이기도 하고 정록과 복성기인, 고란살, 남년살 등을 가진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종합하여 직업의 적성을 살펴본다면 기술로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 등이 좋으며 동업은 될수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계, 한의사, 출판계, 제지업, 목재업, 가구업, 문화계, 광고계, 통신 분야, 그리고 또 부동산, 헤어 디자이너, 안경사, 물리치료사, 인테리어업, 예술 분야나 조경 분야 등의 전문적인 직업의 적성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91강으로 갑인 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2강으로는 을묘 일주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